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경제 다이어리 진행의 신유정입니다. 이제 정말 봄 기운이 가득 느껴지는 3월 중순입니다. 이번 주는 1억 원 그리고 2,700 이 두 숫자가 우리 시장에서 아주 의미가 있었죠. 우선 비트코인이 사상 최초로 이 한화 기준 1억 원을 돌파했고요. 코스피도 2년여 만에 2,700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었던 이번 주 또 중요했던 이슈들은 어떻게 될지 알찬 내용들 저희 방송에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경제 다이어리 출발합니다. 네, 이번 주 경제 다이어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가 AMD로부터 4세대 HBM인 HBM3의 검증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로써 SK하이닉스와의 점유율을 좀 줄이려는 전망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추후에 인공지능 시장의 경쟁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입니다. SK바이오팜이 2020년 5월에 미국에서 출시한 뇌전증 신약인 세노바메이트가 처방 환자 수 이제 1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출시 이후에 이 매출을 기반으로 단단하고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 7조 3천억 달러 규모의 2025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예산안 안에는 바이든 대통령은 부유층에 대한 세율을 상향하고 저소득층 생활비 부담을 좀 낮춰보자 하는 예산안을 공개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는 좀 다른 방향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반도체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번 주 빅테크 기업들, 특히나 AI 반도체 기업들 다소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이 미 국방부가 인텔에 지원하기로 했던 반도체 보조금 25억 달러를 좀 철회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에 대한 논란이 다소 좀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저희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AI용 반도체 시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AI용 반도체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현재 솔루션에 탑재되는 HBM3 제품을 주로 SK하이닉스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HBM 시장에서 현재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은 53%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뒤를 삼성전자가 38%의 점유율로 뒤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 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우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AMD로부터 HBM3 검증을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AMD에도 공급을 늘려갈 것이고 점유율 확대가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보여집니다. 이러한 추세로 시장 점유율 빠르게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이제 연말까지 SK하이닉스와의 시장 점유율 격차를 크게 줄여가면서 HBM 시장 경쟁 구도를 재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바이오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SK바이오팜에서 자체 개발한 뇌전증 신약인 세노바이메이트가 아주 단단한 성장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12분기 연속으로 매출 성장을 기록하면서 정말 단단하고 견조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세노바이트 지난 2020년 5월 미국에서 출시가 되었는데 출시 이후에 매출액만 전년 동기 대비 70%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SK바이오팜은요, 세노메이트의 견조한 성장세를 기반으로 성장 가속화에 대한 시동을 점점 더 걸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진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가득 보여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움직임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SK바이오팜의 행보가 더욱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저희는 글로벌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소식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1일 2025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7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으로 부자 증세를 통한 중산층 지원 정책을 다소 공식화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예산안 안에서는 이 부유층에 대한 세율을 조금 더 상향하고 저소득층의 생활비를 낮추자, 부담을 좀 낮춰보자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이 노동자 세금을 감면하고 의료 비용도 절감하고 보육 비용을 인하하는 등 중산층이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가득 담은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대통령은 연설에서 저렴한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는 미래를 상상해봐라. 그렇다면 수백만 명의 가족이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중산층 그리고 저소득층의 보호를 조금 더 부각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내용이 가득 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삭감을 주장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고율 관세가 미국 노동자의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낼 것이다 라면서 보호주의 무역 방침을 재확인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방침과 대비되는 방안을 지금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의회의 상하원 의원들은 이러한 예산안을 토대로 예산안 마련에 착수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4월 15일에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사실 아직은 이번 예산안을 두고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협상이 좀 필요해 보이는 시점인데요.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와 함께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반도체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 안에서 예의 반도체 정말 강력한 열풍을 불었었죠. 하지만 이번 주에는 이 AI 반도체 다소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에는 미국 국방부의 지원 정책이 좀 영향을 미친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우선 미국 국방부는 인텔에 대한 보조금 25억 달러 지원을 철회할 예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AI 반도체 시장에도 다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원래 미국 정부는 반도체법을 통해서 인텔에 35억 달러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인텔이 군사용 반도체를 생산해주는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비공개 심의를 거친 후에 이 보조금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참 좋지 않은 소식일 텐데 이 보조금 삭감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인텔은 시간 외 거래에서 1%가량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반도체 시장을 좀 좌지우지했던 이슈였고요. 그럼 이상으로 이번 주 경제 다이어리였습니다. 네, 이번 코너 최근의 경제 이슈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 투자 전략 노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미국 2월 CPI에 대해서 자세히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CPI 지난 12일 미국 노동부가 2월 CPI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CPI는 전월 대비 0.4%,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웃도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CPI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음식료 가격 하락일 텐데요. 이 부분이 물가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교통 부분이 상방 압력을 가하면서 하락 부분이 좀 상쇄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뿐만 아니라 임대료 가격도 좀 상승을 하고 있죠. 임대료 가격 상승률도 상당하고요. 항공우임, 이 자동차 보험 등 서비스 가격이 상승 모멘텀이 강력하게 지속되면서 물가지수 상승에 좀 큰 영향을 미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상 금리 인하 시점 당장 당겨질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디스인플레이션 지연은 어느 정도 좀 예정이 되어 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려해야 할 상황은 아니지만 물가 변수에 대한 재점검은 꼭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계속해서 추가적인 디스인플레이션, 이 연기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상품 가격 상승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데요. 상품 가격, 특히나 원자재 흐름을 좀 집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자재가 무엇보다 향후 물가 방향성을 결정할 아주 중요한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이 원자재 안에서는 유가와 이 코코아, 커피, 설탕과 같은 소프트 코모디티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모니터링이 아주 중요하게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큰 폭의 인플레이션 추가 확대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 내 소매 판매는 둔화되고 있고요. 시간당 실질 평균 임금은 6개월 만에 전월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고용시장의 쿨링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소비 둔화가 나타나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번 주 경제 다이어리였습니다. 네, 다음 주 우리 증시의 중요한 일정들 미리 파악해보고 함께 대비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경제 캘린더입니다.
우선 월요일 3월 18일 월요일에는 미국 중앙은행에서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금융정책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이 안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라고 하는데요. 미국은 현재 2016년 1월부터 유지해오고 있는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종료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리 인상은 언제부터 본격화될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화요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9일부터 20일까지 3월 FOMC가 열립니다. 참 우리 증시에도 중요한 이슈인데요. 무엇보다 올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예상보다 조금 강력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매파적인 방향으로 쏠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보여지는데요. 이번에도 고금리 장기화 메시지를 내놓게 될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월 20일 수요일 일본은 춘분절로 휴장을 하고요. 중국 심천에서는 이날 차이나 플래시 마켓 서밋 2024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날 마켓 서밋에서 SK 하이닉스는 기조 연설자로 참가한다라고 하는데요. SK 하이닉스는 3D 낸드 기술 및 400단대 낸드에 활용될 하이브리드 본등 기술을 이 로드맵을 통해서 발표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목요일 일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월 21일 목요일에는 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지난 회의에서 5.25%로 4차례 연속이나 동결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회의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이번 주 영국 중앙은행의 결정 함께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금요일 일정입니다. 3월 22일 드디어 한국에서도 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는 인플레이션과 가격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만큼 우리 경제 상황에 아주 중요한 지표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경제의 이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 시완에 임박해서 일부 예산안을 통과를 했고요. 이로 인해서 셧다운을 모면한 상황인데요. 사실 아직은 쟁점이 좀 많은 나머지 분야 예산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금요일 셧다운이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다음 주 다가올 경제 이슈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다음 주 경제 캘린더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번 주에 있었던 경제 이슈, 경제 용어에 대해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경제 체크 포인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 이슈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요, 바로 선물 옵션 만기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번 주 우리 시장을 기다리면서 선물 만기일과 옵션 만기일이 겹쳤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변동성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유의를 좀 많이 했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선물이 뭘까? 옵션이 뭘까?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마트에서 구매하는 거래는 물건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구매하는 현물 거래라고 하는데요. 이 현물 교환과 구매가 같은 시점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선물은 현재 시점에서 상품의 미래 가격과 인도 날짜를 결정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약속된 날짜에 물건과 대금을 교환하는 선물 거래가 발생하곤 합니다. 사실 미리 결정된 가격으로 미래의 시점에 매수, 매도를 약속하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옵션은 또 조금 다릅니다. 옵션은 권리인데요. 미래의 시점에 매수,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기 싫다라고 한다면 그 시점에 포기할 수도 그 권리를 다시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옵션에는 콜 옵션과 풋 옵션이 있습니다. 이 콜 옵션은 미래 시점에 가격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약속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고요. 이 풋 옵션은 미래 특정 시점에 약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선물과 옵션은요, 보유기간에 제한이 없는 주식과 달리 그 보유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과 옵션은 특정 기간에 약속한 기간이 왔다라고 한다면 꼭 사고 팔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고 파는 기간을 만기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만기일은 선물 옵션을 매수했던 투자자들이 마지막으로 거래할 수 있는 날로 포지션을 청산하려는 투자자들과 변동성을 노린 투자자까지 가세를 하면서 사실 그 만기일이 다가오면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물 만기일은 3월, 6월, 9월, 12월 둘째 주 목요일이고요.
옵션 만기일은 매달 둘째 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내 마녀의 날이다 라는 말은 선물 만기일과 옵션 만기일이 딱 겹치는 날입니다. 이렇게 변동성 있는 두 날이 겹쳐진다 라고 한다면 조금 더 유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에 주가 선물과 이 옵션, 개별 주식 선물과 옵션 등 4가지 파생 상품이 동시에 겹치는 그날은 바로 3월, 6월, 9월, 12월 둘째 주 목요일입니다. 이렇게 변동이 심한 날들이 모이고 모여서 마치 마녀가 심술을 부리듯 요동치는 날을 마녀의 날이다 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주가를 예상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더 대응하기 쉽지 않은 장일 텐데요. 이날은 증시가 반드시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변동성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좀 주의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 내마녀의 날이 지난 목요일에 있었죠. 그래서 목요일이 오기 전에 변동성이 좀 강력할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우려했던 변동성 이슈에 비해서는 우리 지수 잘 방어해주면서 지나갔습니다. 다음 내마녀의 날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저희 주간 경제 다이어리와 함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주간 경제 다이어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